어쨌든 그렇게 해서 1966년에 이제 청문회가 열렸고요. 그 청문회의 결론이 뭐냐면은 군에서만 이걸 갖고서 조사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민간 전문가,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들한테 프로젝트 블루북 팀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넘겨줘서 제대로 조사 분석을 해서 진위를 파악하자, 이런 결론을 내려요. 자, 어떤 면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있긴 해요. 2년 가까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조사를 했고 그것이 두꺼운 레포트로 나와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상당히 뭐 과학적으로 뭔가 중요한 부분이 존재한다.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. 자, 근데 이 뭐라 그럴까, 정치인들은 그런 거를 일부러 안 밝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밝힐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이 전 미국의 물리학 회장을 맡고 있던 에드워드 콘던이라는 저명한 학자인데, 이 사람한테 군에서 뭔가를 준 것 같아요. 어떤 큐 사인을 줘서. 그래서 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인데 맨 위에 요약문이 나와. 몇 줄 안 되는. 그 요약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. 이 UFO 문제는 과학적으로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뭐 별 문제가 없다. 이런 게 요약문의 결론이야. 자, 그래서 프로젝트 블루북이 없어져 버려. 언제? 1969년에 종료가 돼요. 그래서 미국의 공식적인 그 UFO 전담 조사팀이 1969년 12월 말에 없어져, 사라져 버려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면 좋겠는데 문제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자, 2017년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해요. 미 국방부 내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UFO를 조사를 재개한 적이 있었다. 왜? 69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미국의 그 국방부 안에 UFO 전담팀이 가동이 됐다는 얘기예요. 왜요? 궁금하죠? 네. 자, 그 계기가 뭐냐면 좀 엉뚱한 계기야. 미국의 유타주라고 있죠. 유타주. 유타주. 가축 도살 사건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. 가축 도살 사건. 그러니까 뭐냐면 소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있어. 근데 그냥 병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리한 칼로 장기를 도려내요. 근데 신기하게도 피가 하나도 없어. 그 텍사스에 살던 어느 일가족이 그 유타주의 어느 목장이 싸게 나왔어.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그걸 사갖고 저 입주를 해요. 거길 들어와서 사는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. 목장에서 갑자기 여기 있던 어느 우리에다 가둬놨던 소들이 다음날 가보니까 엉뚱한 데가 이렇게 가둬져 있고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나무 어디 꼭대기에 막 올려져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. 귀신이 고칼 노릇이.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어. 그 위치의 목장에서만요. 그렇죠. 그 유타주의 어느 목장에서.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니까 미국에 이제 그 보면 돈이 엄청 많은 부동산 재벌이 네. 그 목장을 사들여. 아, 또 UFO에 관심이 네, 많은 그쵸, 그쵸. 부호였구나.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전문가를 이렇게 고용해서 거기서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투입을 해. 그래서 조사를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해요. 근데 가족들이 있을 때는 사건이 되게 자주 일어나고 좀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났는데 카메라 촬영 뭐 이거 다 들고 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고 이제 서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.
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숨었네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부동산 재벌이 에이 별로 재미없어 그래갖고 팀을 해체해버리고 농장도 이제 팔았는데 그 사건을 갖고 관련 그 조사했던 사람들이 책을 내. 그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. 대박 날 것 같아요. 그 책이 어느 그 국방 전문가 그 책을 사서 보고는 거기에 엄청 흥미를 느껴서 자기 소속돼 있는 그쪽 팀 사람들하고 같이 봐요. 그래서 그 목장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실제로 그걸 가서 자기가 또 이상한 체험을 해.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한 2년 동안 거기서 UFO를 조사를 해요.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까 말한 유타주의 그 목장을 주로 조사를 했는데 네. 그걸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. 그게 뭐냐면 2004년에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 한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니미츠호라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어요. 핵 항공모함인데 그 항공모함과 주변의 여러 순양함들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그 와중에 UFO들이 며칠에 걸쳐서 나타나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, 하늘에서 아까 말했죠, 마치 뭐 유성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돼요. 레이더로 목격이 돼. 자,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뭐가 중요한 사건이냐? 레이더의 증거 자료들이 있는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앞에서 1952년에 그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UFO가 나타났는데 결국 레이더 성능이 좀 떨어져서 결국은 분별을 못했잖아요. 초창기 네. 모델이니까. 네. 근데 문제는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레이더 성능이 엄청 좋아. 네. 이젠 그래서- 잡혀야 되는데. 예, 중요한 건 뭐냐? 이 사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? 자, UFO가 우주에서 대기 중으로 진입하잖아요. 그럼 우주에서 움직이는 게 어디에 포착이 되냐면은 탄도 미사일 레이더. 그거는 우주에 있는 거를 포착할 수 있어요. 거기에 잡혔다는 거예요. 일단. 그다음에 대기로 들어왔어.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거 뚝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에 잡혔냐? 그 순양함. 순양함에서 잡아. 레이더로요? 그렇죠. 네. 자, 그래서 요격기 출격을 시키죠. 훈련하다 돌아오는 그 요격기들한테 가서 그걸 봐라. 실제로 가봤더니 아주 신기한 거를 봐요. 뭘 봤을까요? 자, 바다가 있는데요. 바다에 한 직경 한 200~300m 정도 되는 기포가 하얀 게 포말이 막 일어나는 거야.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요? 바다에서. 안에 들어간 거네. 나와! 처음에 그 편대가 두 대가 이제 갔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 추락 사고가 일어났나 보다. 민간 항공기가 됐건 뭐가 됐건 큰 비행기가 거기 지금 물속에 지금 추락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처음에 판단했어. 지금 기포만 보이니까. 네.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UFO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비행기 두 대가 왔잖아요. 네. 그래서 한 대는 위에서 계속 선회하고 한 대가 이놈을 자세히 보려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니까 딱 내려오니까 갑자기 방향을 딱 틀고 같이 올라오는 거야. 소름이다. 무섭겠다 이거.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간이 큰가 봐. 네가 피하나 내가 피하나 보자 하자고 끝까지 같이 그냥 하네. 끝까지 했어.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래.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. 와우. 그러면 거기에 열이 있었어요? 그 물체에? 열이 안 잡혀요. 열이 안 잡혀요? 적외선 카메라면은 열이 감지돼야 되잖아. 네. 그게 공중에 이제 떠 있다가 또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요. 열이 전혀 감지 안 돼. 이상하다. 그래서 그 하원 청문회 보면 거기서 그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. 자, 거기서 실제로 높은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가 잡혔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추진 동력원이 전혀 감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. 그랬더니
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일종의 저거예요. 그걸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열이 이제 내가 뿜어내는데 상대방이 그걸 내가 뿜어내는 걸 감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. 스텔스다. 그렇죠. 일종의 스텔스인 거죠. 어. 그 자체로 발생되는 열을 상대방이 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스텔스 기능이 있다. 이제 이게 연막 위장 기술이네요. 하원에서 그렇게 증언을 해. 그럴 거 가능성이 있다. 예. 자,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? 우주에서 잡혔죠 레이더로. 네. 그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게 또 잡혔어. 막 떨어지는 게. 그래서 그거 갔더니 조종사 눈으로 목격을 한 거야. 그렇죠?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했어. 대박이다. 그거를 다른 비행기한테 추적을 시켰어요. 네.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요. 오, 그 영상 있어요. 동영상은 적외선 동영상이고 그게 2020년에 공개돼 갖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.